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 베이지북은 다음 FOMC를 앞두고 2주 전에 발표가 돼요.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었는데 크게 막 우리가 앞으로 경제 전망, 성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결국 경제 성장 자체는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 둔화가 되고 있는 게 맞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여겨봐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서도 점차 꺾이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를 연준에서 직접적으로 발표한 내용인 거잖아요. 베이지북을 통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호할 수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목이 쏠리다 보니까 증시가 반등이 나오는 영향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국채금리 또한 좀 하락을 하면서 증시가 반등이 나온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같이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유가에 대한 내용인데, 유가는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들 그리고 기초산업군들의 필수적으로 쏘이는 원유, 석유 내용이다, 에너지다 보니까 유가와 물가는 좀 연동성이 높죠. 그래서 유가가 높아지면은 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유가가 떨어지면은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일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도 유입이 되고, 이런 순환 구조인 건데, 유가가 많이 꺾였어요. 국제유가가 뭐 WTIU 같은 경우는 거진 6% 가까이 꺾였다 할 정도로 많이 꺾였어요. 유가가 꺾인다. 보통 가격이라는 거는 왜 꺾이죠? 이 물건이 있는데 수요와 공급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으면, 그러니까 살 사람은 10명인데 재고는 100개야. 그럼 떨이 처리를 한다는 거고, 물건은 10개인데 살 사람은 100명이야. 이러면은 가격이 인상되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이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중국과 미국의 좀 경제 지표들이 나온 걸로 봤을 때 무역 수지에 대한 내용이 사실 그렇게 막 좋게만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미국은 이제 무역 수지 관련해 가지고 물론 적자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적자폭을 많이 줄이긴 했으나 아직까지 적자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꾸준히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 혹은 글로벌 원유, 석유 수요 둔화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좀 꼽혀있는 요인은 뭐예요? 물가와 금리 인상인 거죠. 그래서 유가가 떨어졌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꺾일 수 있겠다, 물가가 꺾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진 내용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데,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국은 지금 유가가 떨어지는 거는 경기 둔화와 연동성이 있는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장기적으로 또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지금은 시장에서 물가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점차 이제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면서 포커스가 바뀌게 되면은 또 어떤 인식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유가가 떨어졌다, 유가가 올랐다, 증시가 떨어졌다, 증시가 올랐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흐름을 읽거나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모멘텀, 어떠한 요인들이 있었는지 그거를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유가도 그렇고 증시 자체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 분명히 좀 증시의 흐름을 파악하려면은 단순히 숫자 계산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을 겁니다.